네, 금요일 업앤다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재경 마스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마스터님. 네. 별이 하나 더 달렸어요. 이제 두 개. 볼 좀 내밀어도 되나요? 단숨에 두 개를 다셨어요. 네. 200%인 거죠? 그렇죠. 한 종목당 100% 100%. 이상씩.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하나를 더 달 뻔했는데 마지막 종목이 몇 프로 간지 아세요? 몇 퍼센트? 99.6%. 99.6%? 네, 대략 한 두 호가 남겨놓고 그때가 두 호가 남겨놨는데 그날의 상한가였어요. 그래서 상한가 안착을 했으면 끝났을 텐데 상한가 갔다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 종목은 99.6으로 지금 제 포트에서 이제 세 번째 종목이 됐습니다. 무슨 종목이에요? ELK인가? 종목을 종목 기억 종목을 못하시면 지금 어떻게 하세요? 제 1, 2등주만 지금 기억해가지고 제가 1등주, 2등주는 뭐예요? 1등주는 하나오션이고요. 2등 두 번째 별을 달게 준 게 슈린 로버트입니다. 슈림 로봇. 네, 근데 슈린 로버트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렸지만 더 가요. 지금 이거 100% 조금 넘었지만 이 종목은 더 훨씬 많이 갈 거니까 로봇 관련주들은 여러분들 터미네이터 나올 때까지는 관심 있게 더 보자.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버트 나옵니다 올해. 그러니까 네. 가정에 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버트 AI가 탑재한 로버트가 나올 때까지는 로봇 관련주는 더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유진 로봇을 최근에 받아서 한 네. 28% 수익을 보고 그쵸. 있거든요. 잠시 네. 후에 유진 로봇도 AS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맞아요. 자, 일단 시장 진단 좀 해주세요. 오늘 네. 쉬는데 어제도 쉬었고 수급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사던 선물 네. 외국인들이 근데 팔더라고요. 쉴 줄 알았어요. 네. 쉴 줄 아셨어요? 네, 왜냐하면 제가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늘 말씀을 드렸듯이 지수는 저항과 지지선이 진짜 일반 주식 차트보다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만큼 심리가 많이 녹아있는 차트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방송에서 그 전에 2,550포인트 넘어가면 날아간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2,55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거길 넘어가고 나서 물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빠른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저께 오늘 조정을 보였던 구간이 바로 전 고점인 2,600포인트 구간이거든요. 자, 차트 보시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2,550까지 열려 있다고 한 번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여기 넘어가게 되면 2,700까지도 위로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자, 기관이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주도했던 지금 거의 한 7거래일 동안인가요? 150포인트를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관이 여기에 들어갔던 이렇게 코스피 기준 자금이 대략 2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올렸던 건 기관인데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어저께 조금 있었죠. 1,000억 정도 매도세가 나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심리가 너무나 양봉이 뭐 7개, 8개나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올렸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발동할 때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런 구간이 전 고점 코스피 기준 지수의 전 고점의 매물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맞게 되면 당연히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여기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자리에서 이 구간에 만약에 매물 거래량이 늘면서 주가가 내리꽂았다면 매물 맞고 내려오는 건데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자 보세요.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죠. 거래대금도 줄고 했는데 지금 자리에서 고점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고 고점 구간에서 있다는 거는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할 수 있게끔 힘을 비축하고 있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어저께 오늘의 조정은 굉장히 아름다운 조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아직까지 뭐 물론 오늘 개별 정보의 섹터의 이슈 때문에 지금 주도주는 없지만 그래도 지수를 이끄는 주도주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반도체 섹터 역시도 스타게이트 이슈가 물론 미국에서 720조를 투자한다는 확실한 얘기가 더 나오고 있게 되면 더 많이 갈 수 있는 반도체 섹터와 더불어서 종목들 가게 되면 지수는 2,700 위로도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자체 좀 긍정적인 뷰로 봐주셨는데 계속해서 순환매가 돌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 보니 너무나 투자 난이도가 높은 것 같아요. 오늘은 철강주, 철강 관련해서 호재가 탄생이 됐습니다. 네, 맞아요. 철강주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네. 실적 리스크 해소 그 이벤트로 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철강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만요. 제가 기업을 보더라도 네. 지금 현대제철 잠깐만 봤는데 현대제철만 보더라도 PBR이 0.18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너무나 저평가 구간이에요. 이거 안 사면 안 된다. 왜냐하면 PBR이 0.18이다, 2가 안 된다 하면 지금 이런 구간이라면 중국 주식 수준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철강주가 물론 지금 오늘의 이슈는 반덤핑 제소에 대한 이슈와 그리고 지금 현재 정부가 그렇다면은 관세를 올리겠다. 저 최대 지금 27%에서 38%까지 올리겠다는 이슈가 오늘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덤핑 이슈 때문에 그렇지만 그거 아니었어도 철강주는 너무나 저평가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를 해볼 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반덤핑에 대한 이슈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계속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자 국내 시장에서 지금 8조 규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 교란을 진정시키겠다는 기대 때문에 오늘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반덤핑에 대한 부분이지만 후판에 대한 사용처를 보면은 이게 네. 후판이 6mm 밀리 이상의 두께를 가진 후판인데 이게 선박 건조에 쓰이고요. 교량을 만들 때 쓰이고요. 그리고 중장비에 쓰이고 송유관에 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전반적으로 안 쓰이는 곳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후판이 현재 지금 톤당 1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들어왔는데 이게 매년 800만 톤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수요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용처랑 이 사용 금액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철 관련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의 피해가 굉장히 많다는 걸 확실히 국내에서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이제 관세를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오늘 물론 이게 단발성 이슈 같이 보이겠지만 제가 볼 땐 철강주의 PBR 저평가된 구간에 그리고 관세를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올릴 수도 있고 이제부터 실적이 반영되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반영보다는 단발성 이슈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 첫 번째. 그리고 앞으로 실적이 반영되는 종목들을 제가 또 한번 차트를 보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철강 섹터 안에서 관심주를 찾아볼게요. 네. 현대제철 언급 주셨는데 현대제철도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종목 하나씩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포스코홀딩스를 먼저 볼까요? 그러면 네. 포스코홀딩스 보면은 자 자리가 너무 좋습니다. 지금 자리가 제가 볼 때는 저점에서 이제 우리 또 앵커님이 좋아하시는 머리를 빼꼼히 드는 이런 구간들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자리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평가 구간이 종목들이 전부 다 섹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무 종목이나 잡아도 올라갈 명분은 충분히 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갖고 온 종목들 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저는 사실 지금 포스코 스틸텍도 한번 잠깐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은 너무나 자리가 좋습니다. 이렇게 네. 대량 거래가 터지는 중기 라인을 돌파하는 이런 자리들은 정말로 시세가 분출될 수 있는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 좋게 보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뭐냐면은 자 동국제강이라는 종목이에요. 오늘 상승률이 좀 거의 제일 컸어요. 20%나 갔는데 이 종목이 오늘 왜 더 많이 갔나? 네. 왜 많이 갔을까요? 얘가 오늘 자, 유독. 동국제강이요? 유독. 다른 철강주보다 얘가 유독 많이 갔습니다. 왜 많이 갔을까요? 뭘까요? 시가총액이 가장 적나요? 작아서 이렇게? 아니에요. 왜 많이 갔냐면 오늘 후판 이슈였잖아요. 예. 후판에 대한 이렇게 관세, 그죠? 근데 동국제강이 후판의 매출 비중이 23%예요. 그러다 보니까 후판에 대한 이슈로서 가장 크게 실적이 낼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관세에 대한 이슈가 분명히 또 나오게 되고 그 이슈가 있다면 분명히 후판 비중이 가장 큰 동국제강이 제가 볼 땐 실적도 더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드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종목이 1, 2, 3등주 안에는 들어야 된다. 네. 근데 오늘 후판 이슈, 관세 이슈에서 가장 크게 간 건 동국제강이었다. 이거 먼저 꼭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후판 이슈에 대한 관세 이슈가 한 번 더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실적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 아마 제가 볼 땐 동국제강이 더 많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관심 있게 먼저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다른 종목도 또 한번 볼게요. 차트만 네. 좀 보겠습니다. 자, 한국철강도 볼게요. 자, 보시면은 일단은 거래량이 좀 없는 종목들은 피하세요. 왜냐하면 같은 이슈가 터지더라도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더 못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올라가더라도 차익 매물에 대한 부분이 빨리 출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못 간 종목들은 좀 빼라 이런 말씀 드리겠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KG스틸 이것도 좀 좋은데
자, 보시면은 아까 전에 동국제강이랑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동국제강 1등주로 먼저 딱 보시란 말씀 드리고, 아까 전에 2등주 정도는 포스코 스틸리온, 뭐 이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오늘 상승이 많이 컸던 종목 위주로 꼭 네. 보시고, 관세에 대한 부가에 대한 이슈는 제가 볼 때는 중국이랑 또 논쟁이 펼칠 것 같긴 해요. 또 왜냐하면 한한령이라는 걸 또 이제 3월 달, 5월 달에 또 풀어준다, 해제다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나라가 철강 관세에 대한 이슈를 부과하게 되면 한한령도 같이 한번 얘기를 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아마 관세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오늘 말씀드렸던 지금 포스코 스틸리온 그리고 아까 말했던 동국제강 이렇게 같이 보시라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마스터님, 지금 중요한 건 가격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네.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1등부터 볼게요. 동국제강 네. 목표가, 손절가 잡아주신다면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갖고 있다 하면 네. 사실 제가 이제 요즘 방송에서 말한 신고가 간다, 그리고 전고점 넘어간다 하는 것들 대부분 다 넘었거든요. 네. 제가 볼 때는 장을 좀 잘 만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도 좋은데 그래도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를 갈 수 있는 이유, 그리고 기관의 외국인의 매수세 이런 것들만 확인하더라도 우리가 좀 쉽게 분석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는 견고하게 지금 저점을 그리는 거의 한 4달 정도의 저점을 그리고, 오늘 물론 이슈로 터지긴 했지만 이런 구간이라면은 저는 다시 안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에 대한 구간이 넘어갈 수 있는 자리고, 그 전고점까지도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물대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11,000원 구간에서 네. 12,000원 구간의 밴드로 잡으시고, 1차는 11,000원 매물대 보시고 2차는 12,000원대 구간을 동국제강을 한번 잡아보면서 홀딩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가 11,000원, 12,000원 동국제강 1등주로 보시면 되겠고, 네. 2등주 봐주세요. 네. 포스코 스틸리온.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전고점에 대한 구간에서 매물이 많이 나왔는데 그 구간이 362평선 구간에 맞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매물대에 정확히 맞고 내려오는 구간들이 나왔다. 하지만 아까 말했듯이 후판에 대한 관세가 부각이 되면 이제부터 실적이 나오는 시즌이 도래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포스코 스틸리온도 한번 기업 잠깐 볼게요. 보시면은 포스코 스틸리온도 PBR이 0.57배입니다. 지금부터 가격이 2배가 돼도 6만 원, 7만 원, 8만 원이 돼도 PBR이 1배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간에서 올라간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넉넉히 전고점까지 본다고 치고 네. 5만 원 구간까지는 한번 노려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의견 드리겠습니다. 또 참고로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21선이 돌파가 돼서 안착에 성공이 됐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가장 좋아하는 121선. 중기라인, 그렇죠. 네, 이 두 종목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동차 볼 텐데 정말 지옥 갔다가 왔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현대차가 GM과 손을 잡는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네. 오늘 시세가 좋습니다. 뭐 관련 부품주들도 계속해서 시세가 확장되는 분위기인데 이 이슈는 어떻게 체크하세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관세 폭탄을 가장 많이 맞을 수 있는 섹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GM의 공장을 확보했다. 이 이슈는 관세를 좀 피해보겠다는 이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가 국내에서 반조립 상태로 미국으로 보내서 미국 공장, GM 공장에서 완성차를 만드는, 이러면서 관세를 좀 피해보겠다는 전략인데, 제가 볼 때는 현대차, 기아차 저는 너무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일단은 뭐 머리를 정말 잘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를 만드는,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라인업이 너무나 탄탄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폭도 많고 하니까, 물론 IR 법안에 대한 현재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신재생에너지보다는 화석에너지, 옛날에 이제 썼던 휘발유나 석유 이런 걸 또 좋아하다 보니까 네. 물론 지금 현재 섹터랑 조금 안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 유럽에서는 탄소 관련된 세금에 대한 부과를 또 많이 시행을 하고 있고, 30년부터는 지금 내연기관차를 못 만들게 하겠다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인업이 탄탄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글로벌하게 지금 리스크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는 현대 기아차라면 지금 자리가 저는 기회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현재 자리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자, 현대차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은 지금 물론 주가가 완전히 상승 방향을 만드는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볼 때도 중장기적인 관점의 이평선, 600 이평선과
722평선 구간에 지금 딱 턱걸이에 걸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의 중장기 이평선 라인에 지금 붙어 있다는 것은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런 관세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전기차의 캐즘이 또 있지만 그래도 판매적인 것은 분명히 라인업이 많기 때문에 고객의 선택이 넓어질수록 실적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라면 한 번쯤 들어가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만큼 기간에 대한 조정이 길면 길수록 시장 가격은 신뢰를 얻을 수가 있는데 현재 구간이 중장기 라인에 지금 포진되어 있는 가격을 3, 4개월 정도 지지하는 721선의 상단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해봐도 괜찮다는 의견 드리고요. 만약에 짧게 대응하실 분들은 네. 722평선을 이탈한다면 물량을 축소해보자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지금 매수 괜찮다 사인 받았습니다. 그럼 궁금한 건요, 마스터님. 네. 오늘 사실 현대차가 호재를 물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은 한 1, 2% 정도고 기아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부품단이 더 좋아요. 네. SL 같은 경우에는 한 18% 급등 나오고 있는데 네, 오히려 부품주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는지요? 부품도 많이 내려왔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지금 이제 그런 관세 리스크를 해소한다는 기준으로 볼 때 원래도 사실 가벼운 종목들이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세에 대한 이슈가 터지고 나서 SL이 오늘 지금 19% 상승 중인데 네. 제가 볼 때 뭐 당연히 부품주가 더 많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 이슈였잖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를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볼 때는 사실 부품주 단도 물론 관심 있게 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자율주행 쪽 단을 더 많이 관심 있게 보는 게 지난번에도 자율주행 네네네. 말씀 주셨던 기억 네, 나는데 그럼 맞아요.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저는 옵트론텍. 옵트론텍. 네, 옵트론텍 한번 좀 볼게요. SL 잠깐 차트 봤는데 자, 옵트론텍도 옵트론텍 잠깐 오늘 볼게요. 네. 좋아요. 6% 상승이고 현재가 네. 오늘장 고가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차트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네. 제가 좋아하는 자리잖아요. 앵커님 볼 때도 어때요, 옵트론텍 차트? 자, 옵트론텍 제가 네, 차트 같이 봐보니 보겠습니다. 네. 121선을 뭐 향해 가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저점에서 지금 일본 기준으로 지금 저점에서 저점을 높이는 흐름들이 나오게 되고 22평선 구간도 62평선 구간을 이제 터치하려고 머리를 빼꼼히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2평선 구간에서 분명히 돌파가 나올 확률이 높게 돼요. 그렇다면 분명히 121선을 돌파를 못해도 터치납니다. 제가 저번에도 계속 터치한다는 종목도 다 터치했고요. 네. 돌파한다는 종목도 다 돌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옵트론텍 같이 또 자율주행의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제가 볼 때 지금 보세요. 나르는 자동차 여러분들 언제 나올까요? 그거보다는 그래도 자율주행차가 더 빨리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법안을 조금 더 완화하고 있다는 이슈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2에서 3로 가는 이 구간이 사실은 2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고객에게 있고 그런 사고가 나게 되면 근데 3로 가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 구간이 되게 되면 그런 사고의 책임이 제조사에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지금 사실 수준은 레벨 3인데 지금 또 사고 나면은 엄청나게 또 뭔가 이게 법적으로 대응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레벨 2야 이렇게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번에 한번 테슬라를 타보니까 정말 이 자율주행이 깜짝 놀랍니다. 거의 막 코너가 진짜 어마무시한 자리도 핸들이 정말 90도 이상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빨리 나올 수 있는 거는 자율주행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지금 미국에서는 완전 무인 자율주행 택시가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구간별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지금 테스트가 끝나면은 제가 볼 때는 물론 지금 지방에서 지금 테스트를 하지만 서울에 있는 뭐 강남권이나 이런 도시에서도 무인 택시가 돌아다니는 시간이 이제 좀 더 빨리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그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 먼저 갈 게 부품주 단도 있지만 자율주행이 먼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저는 탑픽으로 옵트론텍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가격 잡아주세요, 옵트론텍. 가격을요? 네. 지금 말씀 주시는 동안에도 계속 올라서 또 7% 상승이거든요. 제가 말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장중방송은 그게 재밌어요. 종목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말하는 동안 올라가요. 분봉상으로. 네, 시청자들이 사는지 모르겠지만 네. 강하게 말할수록 강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좀 재밌습니다. 자, 지금 자리가 너무 좋다는 얘기 말씀을 드렸고 정고점에 대한 구간까지를 드리면은 사실은 한 1,800원 정도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직전 고점이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정고점 위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어차피 이게 중기 라인이 내려오면은 1,800원 단이 아마 중기 라인 터치 가격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러면은 1,900원. 1,900원까지는 한번
이 좀 옵트론텍 자율주행 섹터 이슈 나올 때까지는 보자 말씀드리고 목표가를 한번 1,900원까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자율주행이 더 낫다라는 말씀으로 탑픽 옵트론텍 받았고요. 목표가 1,900원 안내받았습니다. 자, 우리 2차 전지는 어떻게 보실지 궁금한데 단기적인 반등일까요? 아니면 진짜 추세를 잡은 걸까요? 그러니까 메이저 주체들의 수급, 특히나 연기금이 꾸준히 사고 있는 쪽도 2차 전지이고 원체 힘들었잖아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볼 수 있을지요? 네, 또 어떤 전문가님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2차 전지를 강남에 사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사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2차 전지에 지금 큰 손들이 좀 사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사실 너무 많이 빠지기는 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2차 전지의 캐즘이다. 그리고 2차 전지 그 배터리의 화재 사건 이러면서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중고차 판매도 둔화가 됐다. 이러면서 전기차가 갈 수 있는 이슈가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보면은 리튬 광산에 대한 그런 감산 소식도 원래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리튬 가격이 상승하면서 2차 전지가 갈 수 있는 명분들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광산에서 감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감산하게 되면 지금 빨리 채굴해가지고 팔면 당장 돈인데 이거를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고 감산을 하게 되면 광산이 또 운영이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국에 있는 이 리튬 광산들이 감산안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다는 얘기만 했지만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리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면서 리튬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2차 전지단도 같이 빠졌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리튬 가격 2차 전지가 왜 상승했냐면 중국에서 광물을 무기화하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중국에서 광물에 대한 무기화를 가장 많이 했던 게 뭐냐면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쉽게 미국 의회에서 F-35 전투기에 히토류가 거의 한 400kg 이상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히토류 대체제를 찾기 위한 노력은 했지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히토류에 대한 이슈가 당연히 지금 컸던 거는 당연하고 그리고 외교카드, 무기로서 당연히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엔 또 중국 광물 무기화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리튬 추출용 흡착기 수출을 통제한다 이런 이슈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기술에 대한 제재를 중국이 하게 되면 분명히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리튬 가격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나 하면서 오늘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단에서 오늘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차 전지 지금 자리에서 봐야 된다면 어떤 종목 주목하세요? 근데 사실 저는 오늘 이제 뭐 갔던 종목이 네. 금양이라든지 금양. 그리고 하이드로 리튬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뭐 이런 것들이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제 리튬 관련된 종목이라서 많이 갔는데 사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황제주고 대장주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자, 우리가 리튬 관련된 종목이 오늘 많이 갔고 뭐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차트 잠깐 볼게요. 네.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어요. 오늘 뭐 19%, 22% 갔네요. 그죠? 금양 22%. 20%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물론 최저점이고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은 자리 같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대량으로 엄청 많이 터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진짜 찐바닥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좋은 거래량에 뭐 물론 횡보를 한 기간에 저점이 올라가는 쌍바닥 구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량 거래가 터지는 이렇게 뭐 지금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750%나 터지는 오늘이라면 제가 볼 때 오늘은 한번 바닥 들어봐도 시그널이다.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또 하나만 더 볼게요. 네. 자, 하이드로 리튬도 보겠습니다. 이건 물론, 사실 예. 환기 종목이어서 투자하실 때 그러면 주의를 이거 해보셔야 그러면 되겠어요. 보지 말고 그러면은 포스코 퓨처 한번 볼게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자리가 됐다면 제가 볼 때는 같이 이제 딴에 가는 건데 그나마 지금 자리가 포스코 퓨처엠이 더 좋습니다. 저점에서 그려지는 가격에서 올라오고 있는 구간들을 확인했다면 오히려 이 종목이 더 좋다고 보고요. 네. 지금 자리에서 제가 볼 때는 추세를 전환하는 시작점에 있고 한번 조정을 보이고 내려가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쌍바닥 구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란 말씀 드리고 네. 근데 하지만 저는 2차 전지 단에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저는 사실은 전고체를 더 좋아해요. 전고체. 전고체 배터리. 네. 네. 왜냐면 자 보세요. 전기차 이제 타본 적 있으신가요, 진짜? 전기차요? 네. 전기차는 뭐 종종 타죠. 요즘 택시만 타도 네. 전기차예요. 거리가 엉망진창인 거 아시죠? 거리. 네, 제가 예전에 한번 예.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전기차였어요. 제가 이제 딱 이제 가려고 하니까 저를 태우고 가시면서 이랬어요. 전기차는 사실은 이
택시 개인 택시는 원래는 가나 다 순으로 해가지고 쉬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요즘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네. 근데 전기차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왜 없냐 그랬더니 충전해야 되니까. 충전해야 되니까 없대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나왔는데 충전하는 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한 8시간씩 걸리고 아, 그래요? 한 번 나오면은 잠깐 손님 태우가 또 충전해야 되고 이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문제가 너무나 심해요. 에어컨 틀면은 막 400km인데 갑자기 300km로 줄고 아, 그래요? 이 히터 틀면은 갑자기 100km 줄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기차를 한번 한 24시간 같이 한번 타면서 돌아다녀 봤는데 야, 이거는 정말 충전하는 데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네. 지금 차를 몰고 가는 동시에 충전소를 찾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너무 심하다 그랬는데 그나마 지금 2차 전지단에서 이걸 좀 완화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고체 배터리다. 그래서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먼저 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전지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고체 배터리 단에 먼저 가야 되는데 제가 추천했던 한농화성이 또 지금 가고 있고요. 오늘 가고 그리고 있어요. 두 번째 추천주가 원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고체 배터리 한농화성 원준을 먼저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리고 차트 잠깐만 볼게요. 네. 차트 보시면은 자, 한농화성부터 네, 보겠습니다. 한농화성 먼저 볼게요. 요 종목도 지금 뭐 121선 안착 시도를 하고 네. 있어요. 그렇죠. 이제 지금 계속 윗꼬리를 달면서 계속 중기 라인 가격을 터치한다는 거는 네. 이제는 돌파하고 안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뭐 삼성이라든지 지금 LG 다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시제품이 나와서 전기차에 탑재되는 시간은 조금 길 수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까 말했죠. 전기차에 나올 수 있는 게 뭘까 하면은 아까 말했던 자율주행 먼저 하나랑 전고체 배터리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두 개는 제가 물론 추천 주긴 하지만 더 관심 있게 많이 보자 이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인터 배터리도 열립니다. 이때 2차 전지 관련해서 차세대 배터리 거론이 많이 될 거거든요. 그 중심에 아마 전고체가 있을 거고요. 한농화성, 원준 계속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스터님, 우리 AS를 빠르게 가봐야 되겠어요. 5종목이나 있거든요. AS를 아까 차트에 서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냥 앉아서 그냥 쫙 할게요. 네, 어떻게 이건 하시겠어요? 앉아서 5개, 5종목이에요. 다섯 종목 서서 하는 게 더 재밌지 않나요? 차트가 딱 크니까. 그러면 여기서 골라요. 여기서 뭐 2종목, 저기서 3종목. 제가 후보 말씀드릴게요. 오킨스전자, 유진로봇, LIG넥스원, 삼양식품, 한국카본 다 2자릿수 이상의 수익이 났습니다. 지금. 참 고민되는데 그럼 일단은 앉아서 할 거. 앉아서. 앉아서 할 거 그러면은 한국카본이랑 유진로봇 두 개 앉아서 할게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유진로봇 가볼게요. 네네. 자, 유진로봇 오늘장에서 로봇주가 다시 한번 시세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강보합선이거든요. 네. 자, 근데 제가 말했지만 로봇 관련주들은요 네.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을 했어요. 거의 뭐 100% 간 것도 많고 저 추진 로봇 100% 갔잖아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갔다고 보니까 지금 자리에서 이게 좀 빠져도 사실은 올해는 로봇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까 말했듯이 이제 청소 로봇들도 턱을 넘어간 로봇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식탁을 닦을 수 있는 로봇가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지금 로봇의 아름다운 조정은 지금 여러분들 감안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면 아마 더 올라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유진 로봇 지금 자리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 굉장히 센 그런 매물대가 나왔지만 지금 자리 역시나 주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흐름이었다 말씀드리고요. 뭐 만약에 좀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내가 좀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이라면 차트상에서 22평선 구간 지금 8,500원이거든요. 8,400원. 그러면 정확히 8,400원을 만약에 깬다 그렇다면은 물량을 좀 축소하라는 의견 드리고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나올 때까지는 우리 이런 로봇 관련주들은 조금씩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 로봇이 목표가 도달했거든요. 그럼 2차 목표가 주시겠어요? 1차 목표가 또 얼마 드렸죠 제가? 1차요? 네,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는 어딘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는데 10,000원 돌파가 됐었어요. 최근에. 그렇다면은 이번에 전고점이 넘어가게 되면 예전에 횡보했던 가격까지는 갈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일단 한
매물대가 좀 가깝긴 하네요. 11,000원 볼까요, 일단? 11,000원. 11,000원까지는 지금 가격이라면 11,000원까지는 급등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갭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1,000원까지는 한번 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진로봇 2차 목표가 11,000원 저희 안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한국카본인데요. 자, 한국카본 요 종목도 목표가 도달이 됐습니다. 역시나 두 자릿수 이상의 수익, 24% 수익이 났고요. 이때 목표가가 네. 16,000원이었어요. 2월 19일자로 16,600원 네네. 터치가 됐네요. 한국카본 제가 추천했을 때 그때 뭐라 그랬죠, 이 종목? 정고점 넘어간다 말씀드렸거든요. 정고점은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변곡점에 대한 구간을 지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신고가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역시나 LNG 선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도 관심 있게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컸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뭐 수주 소식이 또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라면 제가 볼 때는 가격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네. 지금 신고가 물론 넘어갔고 제가 목표가 드린 가격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곡점 구간에 이렇게 좀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 정고점에 대한 그런 구간에 변곡점을 무너지지 않는다면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볼 필요는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 LNG 수출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관심 있게 보고 있다면 LNG 선에 대한 수주 소식도 분명히 국내에 훈풍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LNG 선에 대한 구간 또 이슈가 터질 때까지는 정고점에 대한 구간 14,500원 정도 그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네. 한국카본은 더 가져가 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지를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14,500원. 네, 그쵸. 이렇게 안내 드릴게요. 자, 오늘 이 시간 공략주를 공개 주셔야 되는데 네, 어떤 맞다. 종목 가져오셨어요? 그렇죠. 네, 제가 종목을 지금 너무 지금 종이만 한 10장이 네. 넘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준비를 많이 네, 여기 하셨네요. 회사에서 A4 용지 사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집에 A4 용지 A4 용지 없어가지고. 자, 오늘의 일단 종목. 오늘의 종목 제가 뭘 갖고 왔냐면 SBS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SBS 갖고 왔는데 자 한학년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시작이 될 거고. 한학년 근데- 해제요. 네, 해제.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2017년도 8년간이나 안 된 거예요. 제가 예. 보면 중간에 뉴스가 많이 나왔었어요. 한학년 해제가 된다, 안 된다, 관광객들 푼다, 안 푼다 이러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계속 터졌거든요. 근데 드디어 8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8년이 걸린 이 구간에서 제가 볼 때는 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자 보세요. 미국이 지금 관세를 막 뭐 동맹국이건 비동맹국이건 막 때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중국은 어떻게 보면 외교 카드로 한학년 해제를 하면서 한국을 자기 편으로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런 심리도 발동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학년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발생할 수 있는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련된 섹터들을 관심 가지면 물론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관련주가 너무 섹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화장품, 그리고 영화, 드라마, K-팝, 뭐 여행 관련주, 호텔 관련주, 면세 관련주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제가 볼 때는 약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넷플릭스하고 또 파트너십을 맺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상파에 있는 이런 방송들이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제가 볼 때는 광고 효과도 굉장히 톡톡히 누릴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미국의 이제 넷플릭스와 컨텐츠 공급 계약 소식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그 연간 영업이익이 한 500~600억 정도 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관심 있게 보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차트 보면서 중요한 거 설명드릴게요. 자, 예전에 넷플릭스하고 우리가 이제 협업할 거야. 그래서 상한가 갔습니다. 12월 20일 날 갔어요. 그런데 지금 자리 보시면은 만약에 이 협업 자체가 빨리 끝날 수 있는 이슈라면 주가가 금방 빠질 수 있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고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 더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은 아직 남아 있고 시가총액 자체가 제가 볼 때는 2배 정도는 더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가는 제가 4만 원 구간을 잡아드릴게요. 정고점 넘어가는 4만 원 좀 높게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SBS 목표가 4만 원으로 주셨는데 이 종목은 좀 그럼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돼요? 네, 그렇죠. 왜냐면은 지금 이제 뭐 넷플릭스라든지 이런 데 프로그램이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 있게 시청률이 올라가거나 그럴 때마다 조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영화 관련주도 그렇잖아요. 네. 뭐 100만 돌파했다, 200만 돌파했다 이런 것 식으로 컨텐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BS에서 만든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흥행할 때마다 아마 넷플릭스에도 방영이 되면 주가가
주가가 같이 올라갈 거니까 SBS 드라마들이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관심 있게 보시고 넷플릭스에 방영될 때 어떤 것들이 방영되는지 보신 다음에 흥행을 하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표가 4만 원, 손절가 19,000원 SBS 확인을 해보겠습니다.